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0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3% 하락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상승으로 반등을 했지만 보합 수준으로 상승폭을 줄이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000억 정도, 기관 투자자도 10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양매수가 진행되었지만 크게 반등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코스닥도 733포인트로 외국인 투자자 860포인트, 900, 기관 투자자 940억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양매도 진행했고요. 확실히 코스피보다 하락폭이 크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2560포인트로 여전히 60일선 따라서 떨어지고 있고요. 저점이 계속 내려가는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추세를 이탈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상승폭을 누르는 그런 인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이제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어떤 이제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실망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이제 좀 상충을 하면서 오늘 코스피에 대한 지수가 이렇게 좀 이제 보합 정도로 마감이 된 것 같고요. 실망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혹은 자동차에 대한 그런 이제 수출의 타격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고 기대라고 한다면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중에서도 원전 에너지라든지 네, 그런 쪽에서 좀 이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코스피가 상충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며칠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시장에 좀 무뎌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근데 이제 연말까지 이제 이 추세가 이어질지는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이제 트럼프 정부로 본격적으로 진입이 되었을 때 그러한 이 상황들이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좀 이 조용하게 진행이 될 텐데요. 그때까지는 좀 천천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지금 굉장히 약하지만 사실상 코스피를 제외한 다른 이 국가들의 증시는 사실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어제 급등을 했었고요. 오늘 0.25%로 보합 정도로 하락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우 나스닥은 3.5%, 2.9% 거의 3% 가까이 반등했고요. 상해 종합도 2.5%까지 반등하면서 지금 이제 코스피만 계속해서 소외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수출 강국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지금 트럼프의 이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일까요? 그래서 코스피가 계속 이제 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불확실성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시간들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코스피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더 매도하지 않고 오늘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볼 거고요. 11월 달은 이제 MSCI 리밸런싱 관련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주목이 됩니다. 기관 투자자는 지금 금융 투자 제외하고 연기금 투자자가 또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를 좀 상승 견인을 했고요. 확실히 기관 투자자 중에서 지금 연기금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조금씩 매수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수 방어 차원에서 들어오는 것인지 저가 매수로 들어오는 것인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기관 투자자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1.3% 떨어지면서 전전날에 그죠? 3일 전에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로 다시 진입을 하고 있고요. N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N자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테마 중에 하나죠. 코스닥. 근데 그게 지금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실망감에 대한 과도한 하락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좀 해결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해결될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업무를 보는 데까지는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아직 취임식도 하지 않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1월 20일까지인가요? 그래서 시간이 좀 길게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닥에 대한 이러한 약세는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 전에라도 이제 트럼프가 좀 협력에 대한 여지를 보인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도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860억 매도하면서 3일 정도 빠졌고요. 기관 투자자도 계속 전부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좀 오늘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는 움직임인데 트럼프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은 다행히도 이제 1,400원을 넘어섰다가 좀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1,394원으로 고점을 찍고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405원까지 올라가면서 이전에 잠깐 찍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치고 나갔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좀 이렇게 사그라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1,400원 정도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고요. 이 부분이 왔을 때 시장에서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혹은 그 단기간의 급등에 대해서 시장에 그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좀 안정된 방향을 다시 찾기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타격이 크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해외 증시 아까 확인했고요. 지수 선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는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우선주의로 인해서 강달러 시대가 다시 도달을 했고요. 그 강달러에 의한 미국 증시의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유럽 증시도 지금 어제는 조금 올라가다가 크게 올라가지 못했고 오늘도 0.7% 반등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천연가스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진행 중입니다. 71달러, 2.7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금리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1년 동안에 거의 고점, 0고점의 부근에 도달을 했고요. 4.43%로 어제의 상승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는 듯 하면서 좀 눌러져서 다행이라고 보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은 부담스러운 위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정책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은 지금 이 국채를 많이 발행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국채 가격이 뚝뚝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상대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국채 금리라는 것이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금리이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계속 이렇게 치솟는다. 높게 유지가 된다면 결국에는 연준, 그죠? FOMC에 대한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대라기보다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고금리가 계속 그만큼 오래 유지가 되었을 때 부채가 굉장히 많은 이 시장 상황에서 언젠가는 이제 버블이 한번 터질 텐데 그게 한번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높게 유지되는 시장 금리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고 우리나라 증시는 특히 저 국채 금리에 계속 이 흔들리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게 4.5% 정도의 이 마지노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선까지는 넘진 않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내일 금요일 하루 정도 남았고요. 좀 더 시장을 봐야겠지만 결코 한국의 좋은 시장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간의 그런 기대감, 기업의 성장성 이런 개별적인 기업들은 투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코스피의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리뷰 마무리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00원 상승해서 2.4% 정도 상승했고요. 21,4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보합 수준이었는데 두산에너빌리티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간 외는 거래가 전날보다 좀 줄었지만 마지막에 조금 붙으면서
진행되었고, 일단 뭐 보합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제 좀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말아 올리면서 추가로 더 상승을 이렇게 보였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한 뭐 다른 테마들이 같이 좀 올라갔다라기보다는 특정한 이제 종목 위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원전 에너지에 대한 르네상스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제는 좋은 시장 환경이 만들어질 거고 앞으로에 대한 트럼프로 인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원전 건설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을 본다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알짜의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주요 기자재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BHI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를 이제 파운드리처럼 찍어내는 순간 이제는 건설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제 기자재를 찍어서 판매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 시장도 커지고 영업이익률도 높아지는 그야말로 이제 매출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익률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가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BHI도 지금 12,000원을 돌파하면서 지금 오늘 13,000원까지 치고 나갔었거든요.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고 전고점을 넘어서서 BHI가 계속 이제 주가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1,000원 돌파를 하면서 우리가 간간히 이제 터치하는 그런 구간까지 다시 진입을 했고요. 체코 원전의 우선 협상자 발표에 이 기대감으로 반짝 찔렀던 그 25,000원 수준을 제외하고는 사실 지금 현재 주가는 거의 이제 이 중기적으로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좋은 소식이 나오거나 좀 더 수급이 붙어서 기대감으로 힘을 준다면 충분히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5일선과 21선, 61선, 121선 모두 정배열이 되면서 아주 전형적으로 좋은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계속 동일한 위치 21,500원 수준에서 저항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저항을 받을지 아니면 이번에는 좀 뚫어가면서 진행을 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MSCI 리밸런싱 관련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옵션 만기가 있을 건데요. 지금 이제 증시가 전체적으로 눌러지고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원자력 테마, 그 다음에 방산 테마,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해양 이 조선 테마가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거든요. 확실히 최근 이 움직임 자체가 이제 이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근데 그 테마 중에서도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지금 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선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별 거래량은 924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면서 상승폭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락분을 꽤나 이제 많이 메워 주었고 한 번에 상승이 더 나온다면 이제 단기적으로 찍었던 고점을 다시 돌파할 수 있는 구간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뭐 금요일이라서 가볍게 좀 넘겨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시장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6,900주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은 계속 매수 매도 반복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오히려 기관 투자자가 어제부터 좀 매수세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는 매도를 끝내고 크게 매수 없었고요. 보험 16만 주, 투신이 20만 주 가까이 또 매수를 했고 연기금 투자자가 50만 주 매수, 사모펀드도 17만 주를 매수하면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들어오는 사모펀드와 투신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 투자자도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수급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지분을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고
기관 투자자도 지금 멈춰있던 수급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좀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 시장을 좀 기대하면서 이 정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전날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121만 주 정도였고요. 지금 120만 주 수준에서 공매도 잔고는 크게 늘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11월 6일, 7일도 뭐 사실 크게 변화 없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이 정도로 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결이 94만 주였고요. 상환이 16,000주네요. 그래서 최근 근래 들어서는 대차 잔고가 이제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좀 급증을 하였는데요. 사실상 이제 이전에도 대차 잔고가 심심치 않게 급증을 했다가 상환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한 몇 달간은 계속 이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 이제 대차 잔고가 좀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 이 대차 잔고가 체결이 좀 늘면서 종목 상세를 보시면 네,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93만 주 매도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관계가 있을지 좀 이제 의심이 드는 상황이고, 외국인 투자자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갑자기 시간 외에서 엄청나게 매도했다라고 보긴 어렵고, 이러한 이 지표 자체가 뭔가 저러한 이 정산 차원에서 좀 진행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유율이 22.62%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크게 중요한 수치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22% 중반 후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인 거고, 그리고 실제 거래원도 보시면 네,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뭐 오늘 특별하게 네, 수급이 많이 들어온 수급은 없었지만 지금 이제 어제는 맥쿼리에서 좀 매도하고 신한증권 매도, 골드만삭스에서 20만 주를 매도했지만 지금 반대로는 JP모건, UBS, 모건서울 등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활발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60일 동안의 평균 매수량을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거의 100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 물량을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집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MSCI 리밸런싱에 대한 움직임들, 그게 이제 월 말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급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걸 이제 누적으로 한번 수급을 좀 살펴보았을 때 최근 한 2달 정도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2달에 대한 데이터를 보았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1000만 주 매수, 기관 투자자가 830만 주를 매수하면서 기관 투자자도 지금 적지 않은 매수를 진행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는 30만 주 정도 매도를 했지만 보험도 지금 95만 주까지 매수를 했었고요. 특히 투신 투자자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는 수급이 아닌데 260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해놨습니다. 사모펀드도 지금 110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좀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을 뱉어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2달의 평균 보았을 때 많은 수급을 매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은행 기타 금융 제외하고 지금 연기금 투자자가 380만 주를 다시 매수를 하면서 지금 이 연기금 투자자의 비중을 또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연기금 투자자가 한 6.5%에서 6.8% 수준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지분을 다시 늘리기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지분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 외국인 투자자도 지분을 늘리면서 점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가 보는 우량주만큼의 그런 비중, 일반적인 이 투자자들의 비중으로 맞춰지는 듯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주식 수가 많아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고요. 주식 수가 많더라도 결국에는 유동적인 이 물량이 적은 주식입니다. 굉장히 오래되었고 주가가 눌린 지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도 많고요. 그래서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래량이 부족하고 굉장히 적은 물량으로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는 그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그마저도 유동성이 있는 물량들이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로 다시 흡수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량이 다 확보가 되었을 때 이제 결국에는 한번 힘을 준다면 위에서 막을 수 있는 수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처럼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주가가 2배가 되고 3배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분명히 기대감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하거든요. 지금 실적만 본다면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냐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이 주가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향후 시장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 하나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자, 트럼프의 협력 필요 한마디에 주가 불기둥 뿜은 종목들이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어제부터 해서 계속 이제 트럼프가 밀어주는 그런 테마들이 힘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조선업 관련된 종목들이 1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트럼프의 한마디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은 조선주였지만 곧 이제 원자력 테마들이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기술 관련해서 지금 이 조선업에 대한 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원전 제조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국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의 힘을 빌리기 위한 의도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 미국의 우선주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단독 수출에는 좀 이제 이 장애물, 그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그런 원전 기자재 종목들이 이제 관심받기 좋은 상당히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점에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그로스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제 SMR과 차세대 전력 공급원으로 SMR이 부상을 했다라는 리포트를 제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목을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SMR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SMR 하면 연결된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다라는 것을 모두 다 이제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SMR 기업을 투자하고 싶은데 어디를 투자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1번은 두산 에너빌리티, 2번은 BHI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도 SMR에 대한 확대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MR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보시면 이제 평균 8.9%의 연 시장 성장률이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런 BHI의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수주할 수 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도 이 리서치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외도 지금 이제 미국이 특히 지금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에너지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지금 이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내용을 가져와 봤고요.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소형 모듈 원전 지원에 대해서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관련주로 주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슈어 소프트 테크가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슈어 소프트 테크가 뉴스케일 파워의 기술을 적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점은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주목을 받아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까지는 이제 좋다. 그죠?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지분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수익으로 이제 재무가 잡히게
되어서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수주죠. 뉴스케일 파워가 두산 에너빌리티로 발주하는 물량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 그게 곧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고요. 듀크 에너지라든지 스탠다드 파워라든지 저렇게 또 아까 소프트 슈어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발주가 하나라도 나온다면 이제 관심을 크게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외적으로는 루마니아 원전이 가장 앞서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자,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어제 관련 원전 종목들 중에서 상당히 크게 올라갔었고요. 지금 시간 외 가격은 떨어지고는 있지만 어제 또 한 10% 이상 올라가면서 20달러를 또 돌파를 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이제 계속 이 힘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인 수주 소식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주가는 뭐 이미 2배 이상, 지금 상장가보다 2배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수익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미국의 엔터지사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도 이제 원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시피 주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이고, 현재 운용 중인 원전을 업그레이드해서 300메가와트의 추가 용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엔터지사는 아칸소주, 미시시피주, 루이지애나주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지역에서 원전 5개를 운영할 만큼 상당히 큰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이제 이렇게 대형 원전을 건설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SMR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음으로써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원전 시장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 기업들이 지금 건설 검토를 하고 있고 착공에 하나둘씩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질수록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관심을 크게 받을 것이고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도 지금 이제 태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SMR과 그 다음에 신규 원자력 포함을 하는 그런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꼭 우리나라와 이렇게 협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쪽으로 향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장 전체가 움직인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발을 하던 야당 쪽에서도 탈원전에 대해서 우클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원전 중흥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이제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가 있는 창원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지금 창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확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원전 수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이제 모순적이었죠. 그리고 한빛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좀 모순적인 의도를 보이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그냥 정쟁 삼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귀 닫고 저렇게 원전을 반대하는 얘기를 하는 것인가? 정말 이제 실질적인 시장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본인들도 태도를 바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저울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후자가 되어야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냥 이 악물고 재생에너지만 하겠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이미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이 국가들은 이미 그걸 비중 조절을 시작했고 그 비중 조절하는 차원에서 신규 원전 건설과 SMR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늘리는 거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거를 아주 단기간에 정말 이 영혼을 끌어모아서 재생에너지만 늘렸을 때는 무조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문제는 비용적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에너지의 전력 시스템이 부족해서 안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계속 주장만 한다면 결국에는 맞지 않다. 모순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이 전제가 된다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원칙으로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원전은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 계속 운전으로 나뉘는데 이번 정부에서 최대한 추진하는 걸 민주당에서 반대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자로가 경제성과 사업성이 좋다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민간 기업이 주도해서 가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SMR이 지금 해외 기업들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이 SMR은 상당히 값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의 경제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해외 기업들 얘기고요. 그 해외 기업들도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협력해서 제조 기술력을 이제 높인다면 비용이 당연히 싸질 거고 그러한 점들을 노려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건설 기업들과 그다음에 기자재 생산 기업들과 미국이 계속 협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기대가 된다. 자, 그리고 뭐 제가 좀 더 전해드리려고 했던 소식은 일본도 이제 원전 재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재가동도 아니고 멀쩡한 걸 이제 계속 줄이려고 하고 수명 연장도 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고준위 특별법도 통과가 되지 못해서 앞으로에 대한 원자력 발전 운용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걸 언제까지 그렇게 끌고 갈 거고 계속 대립을 할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빨리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티격태격 하는 사이에 그런 이제 기회를 노리는 기업들이 하나 둘씩 서서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 기업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굉장히 치열한 지금 치킨 게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도 지금 폴란드 원전을 협력하면서 지금 이 내용은 SMR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히타치라는 기업이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과 지금 협력을 해서 만든 게 SMR입니다. 그래서 이 SMR 모델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요. 그 히타치 제너럴 일렉트릭이 만든 그 SMR 모델이 계속 수주가 확대되면서 시장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우리로서도 위협이 되고 그리고 일본 기업도 지금 미국과 협력을 한다는 차원에서 좀 이제 우리나라에는 견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라도 우리가 이 신규 이 SMR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이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서 지금은 이제는 경제성에 대해서 따져야 되고 이 앞서가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좋은 방향입니다. 국내에 있는 이제 움직임도 이제 원전 에너지의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씩 사라지는 모습들, 그 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에너지 확대에서 필요한 에너지가 원전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자재의 러브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제 다 우리에게 좋은 방향이다. 좀 더 기대해도 될 것 같고요. 저의 우려로서는 이제 시장에 대한 불안정성, 그 다음에 미국 대선 이후에 그런 급락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시장은 우리나라 증시만 조금 눌러지는 모습이고, 미국 증시라든지 해외 증시들은 더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이제 결국에는 버블이 터지면서 좀 위험성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에서는 아주 멀리 그런 우려를 가져올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내일 하루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 시장 기대하면서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